안녕하세요. 간호사이자 작가 김민소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찍은 영상 중에서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실제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촬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문제들 중에서도 욕창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되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욕창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는 편이라 가지고 자료를 조금씩은 모으고 있는 편이었고, 그래서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제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욕창 부분에 있어서 보호자들이 굉장히 많이 민감하게 생각을 하는 부분인 거고, 그러므로 입원을 했을 때부터 욕창을 가지고 왔는지, 아니면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다가 어떻게 해서 욕창이 생긴 건지, 이 부분을 시시비비를 되게 잘 가려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입원을 했을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벗겨가지고 욕창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레이드 1의 욕창이라는 거 되게 빨갛게 변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심플하게 되게 빨갛게 변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다 욕창이라는 것이 아니라, 되게 새빨갛게 변했는데 그 부분을 내가 손가락으로 꾹 눌러봤을 때 색깔의 변화가 전혀 없다. 그렇게 되면 이거는 그레이드 1의 욕창이 이미 잡힌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부분을 다 사진으로 증거로 찍어가지고 보호자한테 보여줘야 되는 거죠. 보여줘가지고 욕창을 이미 당신을 가지고 왔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3차 병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욕창보다는 적극적으로 먼저 우선순위로 치료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쏘아라는 것이 미리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입원을 하는 경우 되게 흔하게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실제 요양병원에 근무하면서 욕창 때문에 보호자분이랑 되게 언쟁을 벌이고 뭐 고소를 한 해 만에 이런 얘기까지 갔던 적이 2번 정도 있었기 때문에, 욕창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많이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었을 테고, 관리하는 방법을 알고 계셔야 되는 거겠죠. 그죠? 그리고 쏘아 관리하는 거는 사실은 제일 먼저 중요한 건 우리가 체위 변경이잖아요. 그죠? 자, 체위 변경하는 거는 기본적인 부분인 거고, 우리가 환자분들이 좌위 자세로 앉았을 때 엉덩이에 굉장히 부하되는 압력이 되게 높다 보니까 욕창이 생길 확률이 되게 높은데, 30도 이상의 각도로 높였을 때 욕창이 생길 확률이 되게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쏘아가 첫 번째로 가장 먼저 호발하는 부위가 첫 번째가 청골인 거고, 두 번째는 발 뒤꿈치라고 하는데, 종아리 부위에 베개라든지 두툼한 거를 대가지고 발 뒤꿈치가 눌리지 않게끔 관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겠죠.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환자분이 소변이라든지 대변이라든지 이런 것이 환자분이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계속 오염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피부가 이리테이션을 계속 받는 거죠. 피부가 자극을 계속 받는 거죠. 피부가 계속 자극을 받게 되면 그걸로 인해 가지고 상처가 나고, 그게 쉽게 벗겨지는 거고, 그게 그렇게 벗겨지게 되면 욕창이 2단계로 금방 훅 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환자분이 실금, 실변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피부가 손상을 받을 수 있는 위험성이 되게 높은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베리어 크림이라고 시중에 되게 많이 판매하는 게 있는데, 쉽게 우리가 베리어라는 게 뭐 장벽이다, 뭐 보호한다 그런 뜻이죠. 그죠? 그럼 베리어 크림이란 거는 피부를 한꺼풀이 보호를 해준다는 그런 뜻인데, 우리가 시중에서 많이 판매하는 거 뭐 프로실리프, 뭐 엠딜실, 뭐 캐빌론, 컴필 같은 여러 가지 제품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러한 제품들을 바르고 안 바르고는 확실하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면 환자분이 소대변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게 손상이 받을 수 있겠다 싶으면 보호자분들한테 이거를 사와 달라고 협조를 구해야 되는 거죠. 왜냐? 소변 대변으로 인해 가지고 환자분이 욕창이 생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의미예요. 이게 그 투명 필름이 방수 효과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환자분이 되게 자극을 받는다 싶은 그런 부위에는 투명 필름이라든지 아니면 듀오덤 씬 같은 거, 슬림한 거 그런 거를 붙여놔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방법을 1차적으로 썼음에도 불구하고 소변량이 되게 많아가지고 피부가 이미 벗겨졌다. 계속 자극을 받는 상태이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폴릭 카테터를 꼽아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보호자들은 소변줄을 꼽는다는 것 자체에 대해 되게 거부적인 반응을 되게 많이 보인 거죠. 그러면은 이 소변으로 인해 가지고 이 상처가 계속 더 안 좋아지고 더 커지고 더 깊어질 것이다. 소화가 좋아질 때까지는 폴릭 카테터가 필요하다는 것을 반드시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환자분이 소변량이 되게 많다는 거는 그만큼 인테이크, 섭취량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이 환자분이 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수액을 너무 많이 맞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고, 뭐 병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그거를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하고 해결 한번 해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죠. 설사가 되게 많이 나가지고 이게 오염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1차적으로는 지사제를 처방을 받아가지고 대변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 오염이 되는 것을 막아야 되는 것도 물론 중요한 거고, 설사를 되게 심하게 했을 때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소변이라든지 대변으로 인해 가지고 껍데기가 이미 벗겨진 상태라면은 뭐 우리가 아까 말했던 오피사이트 같은 투명 필름
듀오델름 아니면 듀오덤 씬 같은 것을 계속 이제 교체를 해주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소변 대변으로 인해 가지고 오염이 되지 않게끔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소아가 생겼을 때는 병원에서 나오는 밥, 뭐 죽, 뭐 미음 이런 거를 100%다 이제 먹는다 그러더라도 소아가 이제 힐링이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이제 단백질이랑 이제 칼로리거든요. 그래야지 이게 소아가 상처가 이제 치유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병원에서 나오는 식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유케라든지 메디푸드 같은 큰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은 고단백질 식품, 고열량 식품 그러한 것이 캔으로 이제 만들어져 나오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환자분이 상처가 치유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부수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그것을 사오게끔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캔의 종류도 있는 거고 파우더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이제 보급을 했는 거랑 보급하지 않는 거랑 완전히 다른 거죠. 그리고 만약 환자분이 구강으로 되게 섭취가 많이 힘든 환자인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TPN을 적극적으로 이제 권유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TPN을 싫어해. 그러면은 이제 콧줄을 꼽아가지고 L-튜브 피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환자분한테 영양분을 계속 이제 공급을 해야지 이 소아가 이제 좋아질 기미가 보이는 거거든요. 링, 뭐 도넛베개 같은 동그랗게 생긴 베개를 병원에서 내 간병사들이 되게 많이 쓰는데 이제 그러한 것들이 오히려 주변에 이제 엉덩이가 되게 많이 눌리는 부위가 더 조직의 손상을 일으키게 되는 거고 중간에 구멍이 뚫린 그곳으로 이제 혈액이 몰리면서 또 2차적인 손상이 더 갈 수도 있다고 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런 이제 도넛베개는 쓰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산소 마스크, 뭐 산소 카테타 이제 그런 걸 하고 있는 환자분들을 되게 흔하게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뭐 잘 아시겠지만 귀 여기 위에라든지 뭐 관자놀이 그치 아니면 산소 마스크하고 있는 이 주변부 이제 환자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눌리는 부위 같은 경우에는 껍데기가 벗겨질 확률이 되게 많다는 거를 우리 선생님들이 잘 알고 있으셔야 되는 거고 그러면 가장 많이 생기는 부위가 여기 귀 언저리 여기죠 그죠? 그리고 그런 곳에 폼을 붙이든지 아니면 거즈를 두껍게 해서라도 붙여가지고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소아가 생겼다는 거는 배들이든 상태라는 건데 이렇게 살이 있는 사람보다 이제 뼈밖에 없는 사람이 사실 더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 눌리는 그 부위는 우리가 예방적으로 드레싱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건데 우리가 폼 같은 두꺼운 거 되게 팔죠. 뭐 비싸긴 하지만 그런 폼 같은 걸 되게 두꺼운 거를 눌리는 부위마다 되게 붙여주고 꺼지를 두껍게 또 위에다 덧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 이제 눌리는 부위에 눌리는 압력 자체가 이제 덜해지기 때문에 소아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죠? 소아가 이제 생기지 않게끔 하는 거나 소아가 더 이제 악화가 되지 않게끔 우리가 하는 것에 있어가지고는 보호자의 협조와 비용이 무조건 들어가는 부분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걸 아무것도 이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이걸 소아가 생기지 않게끔 관리를 이제 잘해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는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많은 보호자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게 체위 변경만 이게 되게 잘하고 뭐 죽 같은 거 밥 같은 거 잘 먹으면 욕창이 안 생기는 건데 소아가 생기는 거는 체위 변경을 잘못해서 너희들이 그런 거다라고 이제 이쪽으로만 생각을 하셔가지고 오해를 되게 많이 하시는 부분들이 많아가 되게 안타까운 거죠. 그러므로 이제 소아가 이제 생길랑 말랑 할 때나 소아가 단계가 이미 진행이 돼가지고 단계가 더 이제 깊어지는 그 단계마다 보호자들의 적극적인 이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인 거예요. 이제 그러한 지원들이 없으면은 소아는 당연히 더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거죠. 단계마다 이제 필요한 것들을 보호자들한테 이러이러한 물품들이 있어야지 우리가 효과적으로 이제 소아가 더 안 좋아질 수 있게끔 악화가 되지 않게끔 관리를 할 수 있는 건데 이러한 물품들이 부족한 경우에는 소아가 악화가 되는 것을 진행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걸 미리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물품들이 도와주는 것 뿐인 거지 소아의 진행을 늦춰주는 것 뿐인 거지 이거를 뭐 확 이렇게 낫게 한다라고 단정지어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이제 단계마다 필요한 것들을 보호자한테 사와 달라고 했을 때 제깍 이렇게 사다 주시는 보호자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제일 처음에 입원을 했을 때부터 이 사람이 배드리든이에요. 그럼 만약 소아가 지금 없는 상태예요. 그 컨디션을 보아하니 앞으로 이제 소아가 생길 가망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그럼 미리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환자가 이제 배드리든이면은 우리가 아무리 뭐 백케어 잘하고 하더라도 부수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는 거고 이제 그러한 것들이 제대로 이제 서포트가 안 됐을 때는 소아가 이제 발생을 한다 하더라도 더 진행을 늦춰줄 수가 없다라는 걸 당연히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고 소아가 발생 위험성이 높고 소아가 발생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때마다 전화를 할 것이다 라고 미리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병원에만 이제 입원을 하고 나면은 다 만사 해결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소아로 인해 가지고 계속 이제 문제가 되고 목소리 커지고 뭐 고소하네 마네 이런 얘기까지 되게
불거지는 이유는 우리가 선생님들이 소아에 대한 이제 확실한 지식과 경험과 기술 뭐 그러한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이제 보호자한테 설명을 할 때도 효과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한 보호자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받아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일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소아에 대해 가지고 내가 좀 공부를 하고 싶다면은 우리가 되게 이제 인터넷에 보면 되게 많은 정보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한 정보들을 모아가지고 또한 소아와 관련된 교육도 있기 때문에 교육도 이제 들어도 되는 거고, 그러면 그런 것을 내가 이제 알고 있으면 두려워할 필요 없는 거고 그만큼 대처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소아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흔한 거고 그만큼 내가 공부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오늘 소아에 대해서 알려드릴 1차적인 정보가 좀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제가 다음에 이제 시간이 되게 되면은 이제 소아의 단계와 드레싱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영상을 이제 준비되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 작가이자 간호사 김민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